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의제를 따로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거듭 여야정 협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한층 거세졌는데요. 정치권 자세한 내용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모레 20일 일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22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겸한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데요. 참석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첫 선견연에서 대화 주제를 따로 정해두지는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표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앞서 취임 직후인 6월 4일에도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제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당초 새 여야 원내대표와의 그 회동을 다음 달 초 정도로 이제 예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회동 시기를 당기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회동에서 좀 어떤 대화가 오갈 걸로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급한 현안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워낙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20조가 넘는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또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진다면 아무래도 내각을 총괄할 그 총리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인 만큼 이 대통령에게도 아무래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내란 극복이라든지 민생 회복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얘기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정례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정을 긴밀하게 논의하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당장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생 회복 그 쿠폰 지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좀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또 물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를 이제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도 이제 대법관 이제 증언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피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회동의 분위기가 어떨지도 궁금한데 이번 회동의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통합은 협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하자마자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협치와 소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또 협치와 소통의 물꼬를 이렇게 트는 것은 그동안 이 같은 움직임이 상당히 드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야당 대표와 회동을 상당히 기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하고 이제 회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또 2년 동안 그 여야 영수회담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 뭐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선언한 내용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실천한다면 향후 성공한 대통령의 어떤 발판을 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 이제 정성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방송 출연을 해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지만 각종 정책이나 법안 등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은 금방 이반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양보와 타협, 협치를 강조한 것인데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이제 협치와 소통의 행보를 보이면서 야당을 인정하고 또 실현과 양보, 타협의 정치를 실천한다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당장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요. 여야에 어떻게 보면 좀 긴장, 신경전도 한층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에 김민석 후보자 이제 청문회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이제 이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당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서 결격 사유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석연치 않은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 과정에 대해서 재차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에 넘어가서 학위를 마쳤다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 해명이 당시 회의 기록상 불가능한 동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걸 자료를 보시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21차례 이제 중국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임의 기록이라면서 법무부가 인증한 정확한 정식 기록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어떤 수상한 돈거래 그리고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 그리고 불투명한 기부금 출처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그냥 덮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후보 스스로든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든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이제 정부 출범 초기에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인신 공격으로 규정하고요, 방어막을 공고하게 치고 있는데요. 특히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나오라는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렇게 비난하는데요. 한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이제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좀 법으로 막겠다면서 이제 관련법 개정 의지도 이제 내비쳤는데요. 이와 관련한 발언도 민주당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청 인사청문회는 선진 외국 사례까지 아마 감안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로 이제 정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 검증을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번 법을 고쳐보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교체가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사안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관련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쨌든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사안들이 뭐 사인 간의 채무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주요 7개국 G7 회의 그 참석자 출국하면서 가진 전용기 내에서 이제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 기무자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만으로는 총리 후보를 교체하는 일은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다만 청문회 과정을 이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어떤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지, 그리고 김 후보자가 합당한 의혹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야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그 상임위 배분을 두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그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4개의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야가 이 자리를 놓고 이제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장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집착과 목리를 그만두고 원구성을 서두르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이 법사위원장 등 이제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22대 그 국회 출범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마친 만큼 합의 대상조차 아니다, 이런 점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제 정권 교체로 뒤바뀐 상황에서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현재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 정보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제안에 여당은 당연히 완강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틀 연속 그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이제 회동을 했지만 관련 논의는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일정을 서두르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날 다시 만나서 이제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